근데 보니까 이렇게 갔다 오니까 오히려 평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갔다 온 것 같네. 나는 뭐 보통 갔을 때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멀리 가면은 가면서 오면서 또 같이 어떤 그 공유하고 같이 느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가까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느낌,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고 해서 저는 그 느낌을 언제 딱 받은 적이 있었냐면 뭐 한 20년 전일 거예요. 덕수궁을 갔는데 덕수궁의 그 돌담길 안쪽에서 보면은 안쪽은 이제 옛날에 그 궁전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담 너머로 플라자 호텔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묘한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이게 뭐 이거 너무 철학적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답살한다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공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면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어떤 측면이다, 답살하는 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 덧붙이면 김 교수 말씀하셨길래 저는 우리 철학과 학술답사가 이제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한 37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건국대학교 철학과 학술답사는 공간을 재현하고 공간을 재상징하는 데 참여하는 우리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도 앙리 르페브르의 얘기처럼 우리는 공간 속에 살지만 공간을 우리가 구성하지만 공간이 우리한테 또 체화돼서 우리를 어떻게 구성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공간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내는, 그 기억해내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재상징화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학도들이 매년 가는 학술답사는 공간 답사다. 말씀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특별히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공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건대 철학과의 학술답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한 곳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곳을 둘러볼 만한 곳이 있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서 인사동 거기 이제 그게 조선시대 때 그런 학자들이 늘 거론했던 곳이고 문방사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구입하게 됐던 곳이고, 그쪽 가면 조계사도 있는데 조계사 거기도 이제 한번 어쨌든 뭐 종교신앙 어떤 종교 개인적인 것 관계없이 상징이니까 조계사도 둘러볼 만하고 많아요. 그리고 저쪽 합정역인데 절천성당이라든지 영동성당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덕수궁도 그렇고 뭐 그 옆에 이화 여고인들 다 거기가 그냥 이 한국사의 다 이렇게 상징이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요번에 우리 답사는 일부만 가서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요거를 계기로 삼아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서울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할 때 볼거리 먹거리 찾아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 좀 의미 있는 곳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훨씬 더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창덕궁 바로 옆에 창경궁 있잖아요. 그 창경궁이 저희 어렸을 때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일본에서 이 궁이라는 것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애들 노는 장소처럼 이렇게 하려는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해화동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소풍 맨날 글로 갔는데 그때는 뭐 동물 보고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엉뚱한 의식화 교육을 받은 거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때는 이제 그걸 알지만 경험해서 알지만 또 여러분들은 창경궁 그러면은 그냥 뭐 궁 중에 하나겠거니 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서 좀 앞서간 사람들은 좀 직접 겪을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네.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이 어떠하고 역사가 어떠하고 이런 것이
뭐 그냥 지나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성, 공간성을 보통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좀 어딜 가면서 그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다산 선생을 보러 갈 뻔했었죠. 결국 못 갔지만. 결국 이제 그 시간, 어차피 그 다산이 간 곳도 다산이 사실 유배 간 곳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시간 공간이라는 것을 잘 따져서 이게 그 당시엔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난 그런 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 속에만 있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답사 하면서 여기를 한번 따로 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일부만 본 건데 또 서울하면 이제 남산도 예를 들어 거기 예전에 안기부 자리가 있고 거기도 굉장히 이제 민주열사들 고생을 많이 한 데고, 그 다음에 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소환하는 장소들이 계속 있거든요. 되게 지방에 가면 이제 우리가 뭐 사원이라든지 오래된 거를 보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현재가 다 공존하는 데니까 서울답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답사에 참가 못했지만 어쨌건 맨날 동서남북 시골로만 다니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을 보게 하는 계기가 돼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아까 뭐 김도식 교수님 그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촌사람이라 서울을 잘 몰라요. 더군다나 뭐 유학 20년 했지. 그러니까 서울 사는 것이 사실은 여기 현생지랑과 비슷한 시간밖에 없어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서울에 있는 명산들이나 아니면 서울의 옛 모습들을 보러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나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청 밑에 보면 서울 책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주 예쁜 책방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 서울과 관련된 아니면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서울로 특화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선비들의 일기 같은 것들, 뭐 봉오일기나 공사기고 이런 것도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서 이 한자를 몰라서 우리 선조들의 얘기를 모르던 사람들이 관심만 있으면 거기서 다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가 넘으면 책값이, 그러면은 무료로 집까지 배송도 해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가서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서울 책방을 둘러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하여튼 또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환경을 지금 자꾸 그러니까 찾아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번 것이 나중에 또 이런 코로나 상관없이 이런 서울 투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뭐 프로젝트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침표에 물음표를 던지다.